9월 24일 목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댁에들 가셔가지고 어제 새벽에 벌어진 한미 정상회담의 희한한 모습을 보셨습니까? 트럼프가 자신 옆에 문재인 대통령을 앉혀놓고 아주 희극 배우 같은 포즈로 이렇게 합니다. 예? 이러면서 36분간 기자들을 상대로 원맨쇼를 했습니다. 예정에도 없던 원맨쇼고요. 흔히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이럴 때인데 정작 정상회담은 21분을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한마디로 21분이면 문이 한마디 하면 그 통역을 트럼프한테 똑같은 길이로 하고 또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그 통역을 또 똑같은 길이로 이렇게 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은 10분 30초. 10분 30초 동안에 트럼프 반, 문재인 반 이야기를 했다 하면 5분씩 이야기를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5분 이야기하려고 미국으로 날아갔는가? 좀 이상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미국 갔나? 또 트럼프는 무엇 때문에 이런 정상회담을 했나? 그리고 정상회담의 모양은 왜 그 꼬라지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트럼프는 미국 회담에 마음이 떠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엄격한 조건을 내세워서 조건이 맞으면 하겠다. 이러면서 안 할 수도 있고 연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는 연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바다하게 퍼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문재인, 북한, 중국의 책임을 트럼프가 전가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의 발언이 나오고 난 이후에 즉 연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조건이 맞아야 한다라는 트럼프 발언이 나온 이후에 북한의 외무성의 부상으로 승진한 최선희 미주 국장이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북 회담 6월 12일과 관련해서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 회담장에서 만날지는 미국의 처신에 달려있다고 오늘 아침에 말을 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미국 담당 최고 책임자인 최선희는 펜스 부통령이 폭스뉴스하고 인터뷰에서 북조선이 리비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느니 북조선에 대한 군사적 선택안이 배제된 적이 없다느니 미국이 용인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CVID 비핵화라느니 행설수설하며 주저넘게 놀아댔다라고 펜스를 극렬 비난하면서 미국이 우리 선의를 모독하고 계속 불법 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나는 북미 순회 회담을 재고할 것을 최고 지도부에 제기할 거다. 북한이 이 부상 정도가 차관급이죠. 차관급 정도가 김정은이한테 이 회담 더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지도자 동지 접읍시다. 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건 다 김정은이 시켜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뉴페이스들한테 말을 하게 하는 거죠. 지난번에는 오래간만에 이 6자 회담, 4자 회담 일꾼 김계관이가 등장하더니만 이제는 최선희가 또 등장을 해서 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더지 새끼들처럼 한마디 하고 쏙 들어갑니다. 자, 최선희는 우리를 비극적인 말로를 걸은 리비아와 비교하는 것은 미국 고위 정객들이 우리를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의 말을 그대로 되받아 넘긴다면 우리도 미국이 지금까지 체험하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한 끔찍한 비극을 맛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 마주 앉지 않겠다면 구태여 붙잡지도 않을 것이다. 저들이 먼저 대화를 청탁하고도 이제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저들이 먼저 대화를 청탁하고도 제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말 때문에 이제 문재인 책임론이 트럼프에 의해서 등장할 지금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쭉 돌아가 봅시다. 테이프를 쫙 돌려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서 미국이 대화에 나서게 되었습니까?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3월 초에 한국의 특사단이 평창 올림픽에 왔던 김여정 등의 이 요구에 의해서 북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으로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 말을 살을 보태가지고 미국으로 쫓아가서 정의용하고 서훈이 트럼프한테 이야기를 했고 한간에는 육성으로 김정은의 발언을 전달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러고 난 이후에 트럼프의 아주 가까운 가족 라인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북한의 의지가 전달되었고 그래서 트럼프가 틸레슨하고 맥마스터를 교체하고 폼페이오를 북한에 보내서 이제는 5월까지 회담하자 했던 말을 구체화시키는 단계로 들어갔고 그 뒤부터는 트럼프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4월 1일, 2일 날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다 온 뒤로는 싹 바뀌었어요. 그러고는 5월 9일 날 2차로 또 한 번 더 북한에 갔다 왔죠. 그런데 북한은 저들이 먼저 대화를 청탁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한국을 불러서 너가 북한이 대화를 하자라고 우리한테 북한 말이라면서 전달했지. 우리가 너거 보고 북한하고 대화를 주선하라고 한 적이 있냐? 이제 이렇게 되겠죠. 저들이 먼저 대화를 청탁하고도 마치 우리가 마주 앉자고 청한 듯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저희가 무엇인지, 과연 미국이 여기서 얻을 수 있다고 타산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펜스가 협박식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올 결과를 숙고했어야 된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를 회담장에서 만나겠는지 아니면 핵 대결의 장에서 만나겠는지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 우리를 무시할 경우에 조미 순회 회담을 재고할 것을 지도부에 재고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2는 펜스 부통령의 폭스뉴스 인터뷰를 이렇게 가지고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서 볼튼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장관 볼튼에 이어 이번에 부통령 펜스가 우리가 리비아 전체를 밟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 하는 부분이 불쾌하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노벨상을 기대했던 사람이 회담 개최조차 불투명해지자 마음이 급해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언론들은 최근에 노벨상까지 기대하면서 희망에 부풀어 있던 트럼프가 비핵화의 첫 단계에서 한국을 왕따시키고 미국에 대해서도 강경 발언을 내뿜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이 노벨상 운운하면서 자아자찬을 하다가 최근에는 정치적 망신을 당하게 생겼다고 매우 분노하고 있고 자, 화난 트럼프와
협상 테이블의 우위 선점을 노리면서 애척부를 행보를 하는 김정은 사이에 중재자로 나선 문재인의 외교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 태도 변화 원인으로 시진핑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트럼프의 분노와 짜증 속에는 모두가 내가 노벨상을 받을 만하다고 떠들고 다녔던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그 모양으로 끝나버린 이유에는 트럼프는 문재인한테 사실상 들을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다. 네가 와서 이야기해봤자 옛날에 했던 이야기 또 할 거고, 내가 이틀 전에 심야에 당신한테 전화 걸었을 때 당신이 그때 맨날 하던 이야기 똑같이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아예 그냥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문재인 이양 날짜 잡혔으니까 오는데, 내가 문재인하고의 회담에서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내가 김정은한테 사기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 문재인, 김정은, 시진핑 이 사람들이 서희 짜고 적당히 나를 속여 먹으려 해서 내가 그걸 캐치하고 지금 여기서 회담 안 해도 그만이다. 연기해라. 안 그러면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겠지. 라는 말을 함으로써 나는 조기에 이들의 장난을 캐치하고 발을 빼고 한마디로 이들에게 놀아나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라는 원맨쇼를 하는데 소품으로 문재인이 등장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발빼기의 소품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2부에서 따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트럼프가 한 방에 다 없애라 하다가 한 걸음씩 물러나 단계적 폐기의 가능성을 열어줬다. 이런 부분에 주목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마디로 좀 현실론적인 이야기를 북한에 제안했다. 무슨 소리 하면 이게 뻥입니다. 어차피 2년 반 동안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숙하게 합의했다가 그것조차도 미국이 요구한 앞에 한 6개월에 보여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그럴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자 지금 트럼프가 화가 나버린 상황입니다. 애초에 그런 기본적인 것도 합의 안 하고 둘이가 시간 날짜를 발표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은 미북 정상회담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가 회담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회담이 실현되지 못하면 트럼프에게 아픈 패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도 정상회담이 개최가 실패하거나 연기된다면 트럼프 재임 중 최대의 외교 성과가 되기를 갈망했던 지지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트럼프 본인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줄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CNN은 트럼프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문재인과 중요한 대화를 위해 앉아있는 상황에서 이같이 안 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사실은 트럼프가 3월에 과감하게 합의했던 회담이 위험에 처했다는 의미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김정은 6월 회담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에서 3주 뒤에 싱가포르에서 열릴지 불확실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만 트럼프가 국제적인 명성과 또 북한의 경제적인 유혹을 미끼로 회담에 들어오라고 마지막 유혹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일갈 타결도 좋을 거라면서 그렇게 대해야 할까? 나는 화근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기존의 적극적 비핵화 요구에서 한 발 물러섰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뉴욕타임스의 이런 보도 태도는 세계 최고의 권위지다라고 주장하는 뉴욕타임스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2년 반간의 트럼프 임기 말까지의 비핵화 과정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면서 초반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북핵을 드러내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남은 6개월 동안에 2018년 6개월 동안에 뭘 이룩해내도록 미국 국민들 앞에 쇼를 해 보일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북한하고 지금 계산이 안 맞은 거예요. 북한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부르면서 한 개 움직일 때마다 한 개씩 내놔라는 식으로 나오고, 특히 또 중국과 북한이 핵심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종전선언과 체제보장, 미군 철수인데 궁극적인 이 부분이 미 하원의 브레이크로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되니까 북한이 지금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겠다 싶으니까 돌았다. 제가 이 부분을 3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회담 연기에 방점을 둔 것이 중대한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북한하고의 회담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얻어낼 수 있다, 매우 쉬운 방식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또 이 북한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트럼프가 핵탄두를 다 박스에 들고 나오는 장면을 생각했다가 지금 그런 환상이 깨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 결국은 북한하고의 비핵화 협상은 북한의 핵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비핵화하는 시효를 하고 적당히 서로 사기를 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속셈이 다르다 보니 지금 현실을 깨닫는 단계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신뢰 구축과 비핵화 방법론 측면에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전문가는 신뢰 구축이라는데 북한하고의 신뢰 구축은 없어요. 다만 얼마나 주고 얼마나 끌어내느냐, 그 기브앤테이크 밖에 없는 나라가 북한인데요. 미국의 정상적인 협상 방식으로 북한을 당해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참 웃기는 사람인데요. 지금 백악관이 이 와중에 트럼프 김정은 회담 기념조화를 제작을 해서 이거를 온라인으로 지금 팔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걸 벌써 만들었냐고 미국 초야에서 엄청난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백악관은 이거를 공식 기념품 판매점을 통해서 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념조화는 두 가지 종류인데 개당 75달러, 한 개는 개당 75달러, 한 개는 25달러로 이렇게 팔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34분간 돌발 기자회견을 하고 21분으로 끝나버린 단독 회담을 했다. 이 부분은요, 트럼프는 문재인하고 회담에서 나올 이야기 하나도 없고, 애초에 한국이 기대했던 척근을 다 물리치고 1대1 단독 회담 몇 분 했었겠죠. 근데 거기에서 저 사람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무런 들을 게 없다라고 결정을 하고, 문하고의 회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자들 앞에 자기가 북한하고의 회담을 깨거나 연기할 수도 있고 조건이 맞아야만 한다라는 거하고, 시진핑이한테 사기당했다라는 거하고, 문재인은 북한하고 시진핑하고 입장이 비슷한 게 아니냐, 그리고 문재인 말을 굳이 해서 통역해서 들을 것까지도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망신을 주고 한마디로 자신은 속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자, 사전에 양해도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기자들에게 모두 발언만 하고 회담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자들 앞에서 질의응답을 34분간을 회담 시간을 까먹으면서 하고,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55분 안팎으로 하기로 했던 회담은 21분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이게 회견이 예정이 없이 길어졌네요. 그러면 회담을 좀 더 합시다 해서 40-50분은 해야지요. 그런데 원래 정해진 할당된 시간에 기자회견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회담 시간은 다 깔아먹어버렸어요.
그건 뭔가 하면 니하고 내하고 할 말이 서로 뭐가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조건이 안 맞으면 안 하겠다라고 이제 빠져나갈 방법을 문을 세워놓고 자기가 합리화하는데, 합리화하기 위한 몇 가지를 던졌습니다. 첫 번째로 취재진 앞에서 문재인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정은과 시진핑이 만난 뒤에 이거 둘이가 입장이 비핵화에 대해서 달라졌다라고 말한 뒤에 문 대통령은 다른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시진핑과 김정은 만남에 대한 당신 입장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문은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거라고 확신하고 자신은 미북 사이를 중재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미북 회담의 성공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한다. 여태까지 중재자라 해놓고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 기자 앞에는 미국과 공조 협력을 한다면서 마치 미국의 편에 서서 시다발이 하는 듯 입장을 쓱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이러한 발언은 영어로 통역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통역을 듣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예전에 들어봤던 답이 분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옛날에 문재인이 입만 열면 상투적으로 했던 말을 또 하는데 트럼프가 한국말 합니까? 모르지요. 근데 기자가 말하는 것은 옆에서 통역으로 들었을 거예요. 문재인한테 질문하는 거. 그리고 문재인이 또 대답하는 것도 또 기자 그 옆에 통역이 영어로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말을 통역하려고 하는 백악관 통역원에게 그 통역할 필요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결례지만은요, 청와대 배포한 대화록에 통역이 필요 없겠다. 왜냐하면 좋은 말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요. 굿, 베리 굿이라든지 원더풀 이런 말은 통역 안 해도 되지만은 예전에 들어본 말 하니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이 뭐예요? 틀면 똑같은 소리 하는 라디오니까 굳이 저런 건 들을 필요도 없다라는 소리죠. 희한한 정상회담입니다. 뭐 A 플러스라고 했다는 둥, 뭐 남북 통일을 이야기했다라도 그거는요, 그냥 기름칠입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면 지가 원하는 거는 지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해버리고 그냥 남에 대해서는 실컷 모욕을 준 다음에 기름칠을 살짝 해서 이렇게 희석시키는 거죠. 어제 한마디로 트럼프는 문재인을 세워놓고 쪼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엄청난 갤런데요. 만약에 정상적인 국가라면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분노하면서 트럼프를 규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전혀 그럴 의사도 없습니다. 왜? 그 쪼다의 원인을 문재인이 다 제공했기 때문에. 심지어 나라의 운명을 사기치고 트럼프를 북한의 이 입장에 서서 꼬시려고 한마디로 한국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재인이 그런 취급을 받아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트럼프가 문재인을 앉혀놓고 했던 이야기들 중에는 심지어 FBI 수사에 대한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한 장황한 설명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재인이 들을 수 있도록 통역을 하겠느냐? 왜냐하면 그가 지금 우리가 영어로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까지도 기자들하고 하면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니 영어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지금 너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척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건 약간은 모멸스러운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심지어 시진핑이 북한의 태도를 바꾸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중국을 비판하다가 문 대통령이 어떻게 느끼나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하다가 지금 이거 아직 한국에는 잘 안 나왔던 이야기인데 중앙일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고 싶지는 않다. 중국이 한국의 바로 옆에 국가 아니냐라고 말을 했는데요. 중국의 눈치를 보느나 의견 개진이 힘들지 않겠느냐. 너 중국 의식하고 똘마니 아니냐. 이런 식의 표현을
이렇게 썼네요. 예상치 못한 이런 트럼프의 질문에 문은 북핵 해결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동문서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요, 창피해서 제가 볼 때 쥐구멍에라도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어제 회담은 그야말로 트럼프의 면피용 회담인데요. 이것조차도 또 트럼프가 단계적 비핵화로 입장을 바꾸는 부분이다라고 열심히 또 기름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부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